이제 와서 덮자고 하느냐, 장난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황당하고 황당하다. 민주당 4선 중진 김영환 의원이 어제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서 한 비판입니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김영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성명 저도 읽어봤는데요. 네. 원래 인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조의제문은 어디로 갔나가 제목이더라고요. 성명 네, 제목. 네. 조의제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520년 전쯤 되는가요? 1498년도에 예. 연산군 시절에 예. 이 사초인 조의제문을 꺼내서 읽음으로써 예.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당쟁이 시작됐죠. 아. 김일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김종직의 수양대군의 단종에 대한 권력 찬탈을 비방한 글인데 그것을 사초에서 꺼내 읽음으로써 그 이후에 48년 동안 4번의 당쟁이 사화가 연속이 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지금 남북대화 회담록을 예.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의총에서 했고 예. 또 국회에서 그걸 의결할 때 그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만은 예. 역시 이제 그런 주장을 야당이 함으로써 그러니까 조의제문을 이제 훈구파하고 살인파들의 대결 속에서 예. 훈구파들이 살인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는 이 회담록을 공개하는 일을 여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맞장구를 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교훈을 잘못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걸 회담록을 열어보니까 막상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조의제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의제문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이제 비유를 썼습니다만 참 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그 조의제문 사초를 꺼내자, 열람을 하자라고 야당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은 문재인 의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거에는 아주 그 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2년도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시고 나서 대북 송금 특검을 공개해야 된다. 특검을 통해서 그걸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예, 그걸 예. 역사에 묻어야 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그때 수석이 이런 쪽은 대북 송금 특검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네. 그것이 이제 김정일과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한 기록을 뒤집어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투옥됐고요. 예. 그것이 민주당의 분당을 가져와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을 가져왔던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다시 되풀이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참 이상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을 문재인 후보가 그걸 까자고 열어보자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대북 송금 특검을 예를 들어보면 동교동계가 대북 송금 특검의 기록을 파헤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문재인 우리 의원께서도 이런 일을 잘 제대로 예측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남의 일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객관적인 평가만 하시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참으로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검찰 수사를 우리가 불러들이는 결과가 됐고요. 예.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당 게이트가 이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민주당도 어렵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게 도마에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이 이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적한 것이지 뭐 문재인 후보나 또는 특정 계파를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사과가 됐건 유감이 됐건 국민들한테 그런 입장 표명은 해야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국민한테도 해야 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해야 민주당에 되고요.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 있게 그걸 주장을 하고 정지의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다 의원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서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3분의 2 이상의 그 표결을 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강제적 당론에 끌려가서 다 그 찬성하는 그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 참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 정쟁을 종식하려고 했는데 이게 종식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민주당원들도 죄송하고 국민한테도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성명 보니까요. 이 부분이 있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으로 뭉친 특정 계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친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절제되지 못한 주장을 단결하지 못한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친노 비노의 그 갈등으로 지금 자꾸 보고 있지만은 예. 그것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된 노선을 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그 의총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표결해가지고 몇 사람을 제해놓고는 전부 다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사태가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이거는 문재인과 무슨 친노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이런 노선과 잘못된 그 입장들을 가졌을 때 지도부가 이것을 끊어줬어야 되는데 네. 운영적인 생각을 갖고 당을 무조건 화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네.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에서 이탈하는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대표가 이끄는 이 체제, 이 지금 지도부가 좀 더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을 힘있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한길 대표 기자회견 하는 거 들으셨죠? 네. 뭐 일종의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김한길 대표가 한 유감 표명을 예. 문재인 후보가 먼저 했으면, 의원이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유감 표명을 한 것, 또 이 책임이 나의 책임이다. 어떻게 보면 김한길 대표보다는 좀 더 강경하게 이것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김한길 대표가 이것이 내 책임이다 라고 한 것은 당을 어떻게든지 화합하고 이 계파 정치를 어떻게 종식하려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는 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오늘의 그 정세는 그런 말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밀려 들어오는 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지금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이 다 증발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김이 다 빠졌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잘 다뤄서 국정원의 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증발되었고요. 민주당의 국정 장악력 내지는 주도권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얽혀서 전국에 부담을 주면서 정쟁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이 사태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지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한길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어떤 중심을 잡고서 가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뭐 그때의 불가피한 또 상황들도 있었고 아마 친노 그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다 같이 표에도 3분의 2 다 찬성하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느냐라고 아마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한길 대표와 당 지도부가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과정은 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당사자이시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께서 의원직을 걸고 예. 이것을 열람하라고 주장하니까 당은 그것을 반대할 그런 명분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끊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제 그러나 어떻게 해서 문재인 우리 의원과 친노 세력들이 국회 회의담록 열람을 그것을 열어보자고 주장하게 됐는가. 이건 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번 붙여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재준 그 국정원장께서 이 지금 국정원의 댓글 사건, 예.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거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 NLL 사건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담록을 예. 들고 나왔을 때.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예. 거기에 좀 지나친 표현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기록이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국민의 65%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어떻든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과도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 예. 그 유현진 선수 그 야구 잘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우리 박희영 선수 같은 사람 뭐
저 골프 잘하는데 네. 야구 골프 할 때 어깨에 너무 힘 들어가면은 그 오비 나고 뭐 공이 잘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좀 절제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역사에 맡기자. 그리고 이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주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더 그 전국을 이걸 더 끌고 가고 전국에 대한 그 뭐 이니셔티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갖게 하려고 하는 과욕이 오늘 이 사태를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김 의원님도 그때 좀 브레이크를 좀 잡으시지 그러셨습니다. 저는 의총에서 이걸 강력히 반대했고요. 예. 또 그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 과거의 그 탄핵과 대북 송금 특검과 이라크 파병을 반대할 때 그 심정과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오늘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예. 역사의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총장에서도 절대로 이걸로 NLL 사태가 종결되지 않고 또 다른 정쟁을 빚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막아야 된다. 왜 야당이 나서서 이렇게 사초를 까자고 하고 예. 소위 무호사화가 훈구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훈구파와 이 살인파가 동시에 그 사초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짐으로써 쌍끌이 무호사화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회유력이 증발된 게 여러 가지 이제 추정될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제일 글쎄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전달은 했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또 지금 그것이 뭐 사초기 때문에 무슨 뭐 참수를 해야 되는지 뭐 뒤늦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예. 그게 옛날에는 그 기록이 전부 한문으로 적은 그 문자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다 그 녹음이 돼가지고 녹취 회의를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초는 1시간만 우리가 한나절만 하면 다 이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예. 내용으로 돼 있고요. 예. 그 기본적인 내용은 국정원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사초가 증발했기 때문에 국기가 문란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여당이라면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할 그런 계제가 못 됩니다만은 나라를 위해서 그건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덮고 그런 그것이 사초로서 중요하다면 녹취록을 풀어서 예. 기록원에 갖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고 또 우리가 그걸 촉발했고 또 당사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려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검찰 수사가 됐던 특검이 됐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검이 해야 된다고?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는 아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나 특검이라는 게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또 특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 검찰 수사 특검 해가지고 뭐 내년까지 갈 일이 그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진하다고 해서 또 특검이 도입돼서 또 일정 기간 수사를 하고 그런 패턴이었죠. 예. 예. 저희 여당 일각에서는 NLL 수호 공동선언을 여야가 하자. 그리고 이 문제는 정쟁 덮자. 물론 실종 사건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것은 뭐 대선 과정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대표가 다 NLL은 우리 국토선인, 영토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지금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여야 의원이 지금 선언하자는 건데 예.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네. 그걸 꼭 구태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야당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깨름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독도나 무슨 제주도가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하지 않듯이 예. 지금 NLL이 지켜지고 있고요. 또 그것이 영토선이라는 것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사람은 난 이 국민 가운데 거의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문재인 의원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친노 의원들 또는 친노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당내 여론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희는 밖에서 전해듣는 거 뭐 있어요. 친노 세력이라는 분들이 뭐 그렇게 고정된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가 노 대통령하고 분당 과정에서 인연이 흠컬어지긴 했지만 네. 그 무슨 저를 뭐 비노나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흔쾌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친노 비노 이런 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우리 당이 이번에 좀 잘못된 노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새누리당이 그걸 열람하자고 하거나 그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 민주당이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고 왜 우리 당의 지도자이고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문재인 의원 같은 분이 오히려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됐는가. 네. 이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예. 이게 친노라기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도 과거에 그 참여정부에 참여해서 요직에 있었던 분들 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앞으로는 어떤 노선으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게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 네.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그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일부 지지자들과 또 댓글 또는 그 SNS에 나타나는 그런 여론에 끌려다녀 가지고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그 균형 감각으로부터 이탈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지난 대선에 패배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노선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정확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5분쯤 남았습니다. 개성공단 회담 진행되고 있고요. 김 의원님은 워낙 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이제 추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네. 해법이 합의안이 마련되는 게 좋다고 정말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이번 6차 회담에서 이게 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지금 개성공단에 가 있는 기업인들이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랜 기간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태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다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 정도의 선에서 개성공단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서로 합의를 이루고 또 국제 그 공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원칙 이게 상당히 접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재발 방지에 대한 사과나 또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라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일단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002년도에 대북 송금 특검을 하게 되다 보니까 4년 동안 남북관계가 교착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신뢰 프로세스가 여기서 중단하고 포용하는 것이 저는 대북 신뢰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 이번에 이것이 그 결렬돼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시간을 잃게 되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에 가서나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남북 경제에 있어서도 그 남북 경제 리스크가 그대로 그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이것이 꼭 협상이 타결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원칙적인 뭔가 좀 그 표명이라도 있으면 일단 공단부터 열자. 우선 이제 대만이 그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데 먼저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치보다는 경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꼭 해주시면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통일 문제에 관한 남북 문제에 대한 큰 업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냥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을 만든 그것의 역순으로 남쪽에 북한공단을 만들자. 우리 쪽에? 지금 지금으로 볼 때는 철원이 가장 적합합니다. 철원이요? 철원에다가 만들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내려와서 근로하고 올라가는 북한 근로자들만 일하는 그런 시범공단을 만들고 철책을 추고 탈북을 막아주는 그런 공단을 이쪽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서 자본이 올라가는 개성공단도 있지만 북쪽에 노동자가 내려오는 그 철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북한이 굉장히 많은 서로 역지사지를 하게 되고요. 북쪽에 145불 주고 있는데 남쪽에 오면 500불 내지 700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만 성공하면 북한은 전부 남쪽에다 공단을 만들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휴전선 일대에 지금 탱크가 서 있던 자리에는 전부 굴뚝이 서게 될 것이고 외국에 나가서 오지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리쇼어링 다시 또 우리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경제가 그
결정을 함과 동시에 4% 내지 5%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일본 경제를 능가하는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을 해주신다면은 예. 나라에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원에 공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그럼요. 그 투자를 하고 네. 근로자들은 북한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한다는 네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삼통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요. 네, 우리가 네, 그걸 막거나 그럴 리가 없지 일단 좀 않겠습니까? 안전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만든 원산지 표시가 그대로 관세 없이 미국으로 가게 되니까 원산지 표시 문제가 없고요. 예. 거기에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거나 기숙사를 짓는 문제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예. 우리 기업이 거기에 투자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투자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남쪽으로 탈북을 유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만 확실히 지켜준다면 북한은 개성공단의 한 사람의 근로자보다 그 남한공단의 근로자가 10배 정도의 그 임금을 받을 있으니까. 수도 있는 그런 네.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기하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또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도 받아들일까요? 그런 제의를?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북한이 제가 10년 전에 북한에 가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 분위기가 훨씬 더 나빴습니다만은 북한 무역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북도가 예. 인구가 170만이 있습니다. 아, 강원 북한이요? 남도가 지금 우리가 150만, 40만 정도 되는데 네. 강원 도민들이 아주 원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원도 갔다 오셨는데 예. 정말 이 철원 공단을 만들게 되면 철원, 연천, 포천, 또 인천 남동, 그다음에 김포 검단, 또 파주, 그다음에 그 강화도의 교동도 이런 데 우리의 제조업 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아주 저렴하고도 잘 교육된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마케팅 능력이 결합해서 세계적인 그런 생산력 기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창조 경제가 강조되는 시대인데 오늘 창조적인 아이디어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진로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